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했는데 요래요래 오는 길이 있네. 아니 아 저기 올라가는 것도 요래요래 가고 금방 저게 굉장히 먼 것 같죠? 네. 걸어가요? 예, 우리 이따 걸어가야지 저거. 예. 요래. 아니 그 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요? 예. 자, 그쪽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이따 나오면서 보시고 여기 서서 저기 뒤에 보시면 저기 저 조형물 있잖아요. 빌로파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줄리우스 코마너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리아가 이제 이쪽에 사람으로 총독으로 부임해서 로마 시대 시민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요. 그러자 그가 이제 죽습니다. 죽자 시민들이 선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조금만 내시고 이렇게 갖고 돈들을 걷어다가 그를 위해서 송덕비를 쌓은 거예요. 송덕비가 저거예요, 저거. 그리고 이 언덕 전체가 필로파푸스 언덕이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저기를 보십시다. 전체를 아크로폴리라 그래. 아크로 높은 곳, 꼭대기 폴리 도시. 아크로폴리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 소유격을 읽으면 아크로폴리스 도시의 높은 곳. 소유격이 영어로 고착화되고 그게 한국말이어서 우리가 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한 거죠. 스자는 없어져야 됩니다. 소유격이니까 주격이나 혹격은 아크로폴리가 맞아요. 아크로폴리. 그리고 저 왜 그러면 아테네만 아크로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고린토스가 있죠. 미케네도 있죠. 알고리다 지방의 수도인 거기도 있죠. 시내게 가까이. 그 어제 우리가 가셨던 메테오라도 왜 산정에다가 수도원들을 지었을까요? 공전 좋아.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이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에게 가까이.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더운 이런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의 높은 곳이 시야적으로 시원하고 진짜로 시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높은 데를 선점함으로 일반 백성들을 아우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곳에다 눈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군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적의 이동의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를 막아내기에 용이한 지점이 도시의 높은 거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아크로폴리의 파르테논, 저게 이제 큰 신전 있잖아요. 저게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저게 무슨 신전이라고요? 아, 파르테논 신전.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르테논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누구를 위한 신전이냐? 아테네 여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왜 파르테논이라 그랬느냐? 아테네 여신이 처녀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동정녀로 살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를 위한 신전이 파르테논.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뜻은 이중적인 뜻인데 다른 하나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던 처녀들이 있었는데 무녀들이 있었는데 주로 1학년 4반에서 1학년 7반 사이 14살에서 17 사이 그 먹은 처녀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아테네 여신을 위한 후계 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처녀들의 방들이라고 하는 뜻이 파르테논이라는 뜻이에요. 이중적인 뜻이 있죠. 아테네 여신의 별칭 별복. 그 다음에 처녀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은 건립 연대가 BC 447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438년에 완공이 됐어요. 약 12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주변 공사, 조각 이런 것까지 이제 마쳤을 때 연대가 432년입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 양식은 도리아 양식인데 아까 보셨던 고린도의 아폴론 신전은 같은 도리아 양식인데 모노리스콘이라고 해서 돌이 통바위예요. 통자 바위. 돌 하나씩이에요. 그 남아있는 게 7개가 남아있어요. 돌 하나짜리고. 식에서 똑같은 양식이지만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 양식인데 토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이따 가서 눈에다가 힘을 주고 요래 보시면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배가 나와요. 배가. 이런 양식을 엔타시스 양식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할 때는 배을림 양식이라 그래요. 서울의 종로가 배을림 양식으로 되어 있고 장항선을 타고 예산에 내려가서 수독사에 들어가면 수독사의 대웅전이 배을림 양식으로 되어 있고 영주
부석사의 무량 수준이 배울림 양식으로 돼 있어요. 왜 배울림 양식을 채택했을까요? 인간의 눈은 불완전해서 하부의 굵기와 상부의 굵기를 동일하게 잦아지게 좁아지게 만들면 멀리서 볼 때 가운데가 폭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만큼 배를 톡 튀어나오게 해서 안정감 있게 만든 양식이 배 흘림 양식이에요. 이제 좀 이야기를 줄이면 길게 하나 짧게 얘기나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하튼 뭐 그냥 졸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게 뭐 성경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 남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인데, 그래도 저게 유네스코에 시간 세계 고조 1호예요. 그리고 저 파르테논 신전이 모티브가 되어서 유네스코의 기장의 마크가 돼요. 그렇죠. 유네스코 요래를 갖고 지붕 이렇게 갖고 기둥 요래 있잖아요. 단이 3개 있잖아요. 그 저 파르테논 신전이 3단계법이라. 근데 가서 쉬어보면 4단이네. 왜 그래요? 베이직 부분은 0이니까 1단, 2단, 3단이에요. 요거는 0단. 그래서 3째 두 번째 기둥을 그것도 황금 분할이 이루어져 있죠. 엽서, 핸드폰도 처음 그랬죠. 책이 나왔을 때도 그랬죠. 그 전부 다 황금 분할. 그런 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바로 앞에 아테네 신의 좌대가 2m, 입상의 크기가 10.5m가 되는 아테네 신의 입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게 전부 다 황금하고 상하, 이 낯짝은 상하고 요것도 상하고 요런 데는 다 황금이 입혀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황금이 1160kg. 어디로 갔느냐? 잘 내려오던 게 소위 말하는 피디아스. 피디아스가 총감독했고, 저 파르테논 신전 자체를 설계한 사람 2사람인데, 하나는 익디노스, 하나는 깔리크라티스. 이 2사람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생플러스 약하고, 그 역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말게. 저기 무슨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저 전체가 어디예요? 아크로폴리. 네,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설명을 하는데, 소피아가 아테네 다른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지혜의 여신 소피아. 그러니까 신전이었던 걸 교회로 사용할 때, 나 안 가요. 그런 사람을 오세요 하고 잡아들이는 게 교회의 간판이 소피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아테네, 소피아, 가보지. 가갖고 요래 듣다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코가 꿰서 신자가 됐겠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나온 게 이신자니 김신자니 뭐 우리 신자들이.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쭉 중간에 역사를 삼키고 넘어가면 1387년서부터 터키 오스만 제국에 야금야금 그리스 전역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421년도에 저게 자미가 돼요. 디나렛 저 종탑 하나 있는 회교 사원이 된 거예요. 모스크가 된 거예요. 자, 신전 교회 회교 사원이 됐어요. 절만 안 됐지 다 된 거라. 신세가 조직이 시작하면 정신없이 바뀌는 거가 1687년도에 1687년도에 조금 있으면 그 시간이 되는데, 베네치아, 왜 이탈리아에 공국 있잖아요. 베네치아 공국이 이 언덕에 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터키 주둔군들이 저 언덕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무브라스 시카게실이 파르테논 신전을 탄약 창고로 쓴 거예요. 자, 신전 교회 회계사원 탄약 창고. 정신없이 신세가 이제 조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1687년도 9월 26일 오후 6시 9월 26일 오후 6시에 날아온 오발탄약이 있어 탄약 창고가 불타요. 이제 그 이전에는 그런 대치 전국의 베네치아 군사 대표에다 대고 쏘지를 못해요. 왜? 그 얼른 얘기하면 2000년 동안, 그러니까 447년 438년 얼른 얘기하면 5세기잖아요. BC 5세기에 해가지고 1680년 17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너짐 없이 중단 없이 내려온 저 유물 때문에 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후대에 우리나라의 잘난 가수 나미가 뭐라고 얘기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바라만. 그때 1687년도에 다 엎어져갖고 다 제껴져서 폐허되다시피 다 한 거를 주워 우리 식으로 모아 다 모아 이렇게 된 거죠. 화장품 세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687년도 9월 26일 오후 6시.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비계가 설치돼 있잖아요. 깔짝깔짝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워낙 그 아테네가 분진과 소음과 진동에 의해서 마모되고 이렇게 하니까 소위 말하는 흔들림도 있고 하니까 상인방 이렇게 이 기둥 위에 상인방 올려놓을 때 여기다가 호치케스로 이제 박아놓았던 거를 다 뽑아내고 그 티타늄으로, 그러니까 부식 강도가 5배가 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다 바꿔 끼고 그 결론은 딱 내놓았어요. 원래대로 불가 판정이 나 있어요. 원래대로 하려고 그러면 다 걷어내고 기단을 손봐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한대요. 그 지금 슬로건은 뭐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존을 해서 이제 다음
새끼들까지 이제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깔짝깔짝하니까 이것들이 성질이라니까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10유로 받다가 20유로 받아먹었지 그제요. 20유로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헬라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은 신들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들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 텐데 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손된 체면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신들이 우리나 우리 후손들에게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 속에서 아예 알지 못하는 제단에게라고 하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놓고 섬겼다 그래요. 근데 아테네 이로서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1928년도에 페르가모스 버가모 있죠. 버가모에 지금 고각박물관에 소장돼 있어요. 요만해. 사이즈는 뭐 큰 게 아닌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비가 발굴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곳에 오셔서 그런 것을 보셨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3분 안에 마칠 예정이고요. 힘들어도 3분만 참아주세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저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분이.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는 분함이 하나도 없어요. 신전을 봐도 그런갑다 하고 엄청 너그러워졌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깔짝깔짝 이따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파르테논 신전은 신들에게 바쳐진 성벽이에요. 그 다음에 아고라는 인간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사이에 저게 있어요. 아레오파고스가 중재적인 장소. 재판이라고 그러는 게 누구를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재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